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대구에서 마스크 안 끼고 다니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더라고요. 끼고 다니세요. 수도권에도 마스크 안 끼면 아예 지하철도 못하게 막더라고요. 연무원들이 개찰구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냥 주려고요? 팔지. 덴탈 마스크 팔더라고요. 자, 오늘 21페이지 할 차례죠. 지난주에 한 게 제1조 목적했습니다. 우리 프린터 1번 내드린 프린터 1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하고 유사한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캐나다는 완전히 다르죠. 미국하고 캐나다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신자유주의 경제, 캐나다는 사회주의 경제가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는 아예 의료비도 공짜입니다. 교육비도 다 공짜고 미국은 맹장수술에도 한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미국 경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면 돈 다 벌어서 다 써버리면 그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긴급 재난 지원금 쓸 수 있다더라고요. 월요일 날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3일, 8일, 3, 8인 분들 신청하면 되죠. 끝자리가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카드사에 전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돼요. 저도 오늘 하는 날인데 벌써 와이프가 다 했더라고. 저 없는 사이에 저는 뭐 모르고 왔는데 벌써 다 해가지고 문자 왔더라고. 신청됐다고. 잘못하면 모든 거 다 동의하면 기부하는 걸로 된다더라고요. 근데 기부 유튜브에는 뭐 무조건 다 기부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기부 금액을 적어야 되고 아니면 전체 기부를 하고 체크해야 되고 유튜브들은 막 잘못하면 뭐 무조건 약관 전부 동의하면 기부된다 하던데 설령 기부돼도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면 오늘 안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오늘 밤 12시 되기 전에는 혹시 잘못해서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목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오고요. 최근은 한 6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중개 대상물은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데 총체적 규칙입니다. 용어 정의, 중개 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총칙이라는 게 관념적인 게 많아요. 민법에도 총칙이 어렵죠. 그래서 총칙, 용어 정의, 중개 대상물은 계속 앞으로 쓰니까 특히 용어 정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용어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용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한 것은 3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자, 오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자격증만 딱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개업을 하려면 다시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되죠. 자격은 시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자격증은 대구광역시장한테 받아서 만약에 여기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중구청장에게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등록이라는 말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 우리가 연역에서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맨 첫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전에 1983년도 12월 3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돼서 84년 4월 1일부터 허가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도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신고제였습니다. 그 이전에 뭐 조선시대 때 이런 거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의 제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등록제입니다. 그러면 등록제와 종전의 허가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는 허가제였는데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 안 내줄 수도 있고 허가관청에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입니다. 근데 등록은 적법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다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물론 조금 이따 오늘 공부하겠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물론 안 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개업할 수 있다. 그 신고제는 뭐냐면 신고제도 등록제와 마찬가지로 신고는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신고 요건, 적법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신고제와 등록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등록은 일단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신고제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 자격사들은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모두 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은 반드시 해주어야 하지만 그 적법 요건이 까다롭다고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중개사무소 개설도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등록관청부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등록 절차를 먼저 계략적인 걸 보고 등록관청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등록 절차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개업 절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절차. 우리 용어 정의에서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렀죠? 그 쉽게 말하면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라는 것은 개업을 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에 변호사 등 특정 계층은 변호사는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X로 출제됐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30대 변호사가 등록했는데 거부당해가지고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명 있습니다. 법무사들은 굉장히 많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물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이도 등록할 수 있는 게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그리고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과 같은 특수법인은 등록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사무소부터 먼저 확보하고 실무 교육을 받아도 되고요. 실무 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해도 되고 어쨌든 개업하기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는.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지 않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실무교육 사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이제 12월 달에 실무교육을 받으면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 2년의 계산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무교육 받은 날부터 기산해서 그날을 초일 산입해서 뭐 2년 이런 게 아니라 그 실무교육을 받은 해가 속한 연도로부터 2년 안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실무교육을 받으면 2022년 12월 말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한 달 후에 한 며칠 후에 한 달 정도 후에 연수교육을 받으면 2021년 1월 달에 연수교육을 받으면 2023년 12월 말까지 연수교육을 받으면 된다고요. 요거는 뭐 시험에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굳이 미리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구는 모르겠는데 서울, 경기, 수도권은
실무 교육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아직까지 제가 저번 주에 실무 교육을 하나 했는데 하나 오후에 보니까 6개월 전에 신청했다더라고.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신청한 게 이제 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교육을 했는데 대학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는데 협회는 거의 뭐 6개월 동안 합격자가 많아가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뛰어앉더라고요. 한 칸씩 뛰어 2m 뛰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육장에 이러다 보니까 교육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소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여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원래 이게 사업을 하려면 자기 사무소에서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아요? 세법적으로 보면 나무 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나무 사무소가 좋은 게 나무 사무소에서 하는 게 좋아요. 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돈 많은 분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건물에다가 그 예를 들면 가족회사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법인 만들어 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비싸게. 사실은 자기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법인은 나중에 법인세 낼 때 다 비용 처리한다고요. 임대료 줬다고. 그 임대를 누구한테 주냐면 결국 자기가 받는 거예요. 개인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사업을. 그래서 자기 사무실이 있어도 그걸 사실 자기 사무소가 있으면 차라리 중개법인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한테 비싸게 임대료를 주면 되잖아요. 법인이. 그럼 나중에 법인세 거의 안 내겠죠. 어쨌든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등록 신청을 하느냐 하면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은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포항시 남구면 포항시장이 아니라 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에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이 그냥 곧바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를 한 후에 적법 요건을 갖췄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즉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또 이중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한다. 이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X죠?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편지 오더라고요. 우편으로 편지가 옵니다. 등록 처분 통지서가.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안 하려면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죠? 의무적으로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사실은 이거 돈 많은 사람은 가입할 필요가 없죠. 이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가입해도 어차피 구상권 행사당해서 개업공개사가 다 토해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우리 자동차 보험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가입해야 되죠. 책임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의무보험입니다. 무조건 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험이나 공제, 공탁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중개 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인감 도장을 찍도록 했는데 지금은 인감증명법이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꼭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막 도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정해진 도장을 계속 써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자, 이게 등록 절차인데 이제 여기서 강의하는 강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한 8번 정도 등록을 해봤습니다. 여러 번 망해가지고요. 그래서 등록을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절차는 지금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게 시험에 나왔냐면은 이 보정 설정은 법률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냈어요. 출제위원들은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법조문에 있는 것만 보고. 근데 이제는 지금은 시행규칙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받으려면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마 혹시 다른 사람한테 강의 들었으면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등록을 안 해본 분은.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에 보면 등록증 서식에 보면 등록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으려면은 등록증 내주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겠죠?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에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이 조금 다르게 강의하더라도 아마 다른 분하고 이게 다르게 강의하는 거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으면 일치가 됐겠죠, 의견이. 모든 과목이 다 세법 같은 것도 강의 들어보면 여러 강사님들이 다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거는 물론 아닙니다. 자, 이게 등록 절차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아요? 아니 다른 예? 네, 감사합니다. 21페이지 양가로 1번 등록관청입니다. 앞에서 말했었죠.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 말은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서귀포시가 하고 제주시가 있어요. 그러면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귀포의회 있어요, 없어요? 서귀포시의회, 제주시의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그래서 그래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등록관청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뭐 수원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걸 내면 수원에 안 사는 사람은 불리하죠. 그러나 만약에 시험에 수원시 영통구에 개업하려고 한다 하면 수원시장이 아니고 영통구청장이라는 거는 답해야 되겠죠. 그게 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지금 예시를 이 동그라미 2번에 적어 놓은 게 이게 구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구가 있는 시입니다. 수원시, 안양, 고양, 안산, 성남, 용인, 청주, 포항, 전주, 천안, 창원의 경우에는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성산구청장, 창원시 이런 분들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의 성질,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이 말은 뭐냐면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의 효력은 있다고요.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의 동그라미 니은에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가 아니고, 업자라는 것은 지급을 하는 것, 반복하는 걸 업자라고 하죠.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디귿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디귿은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등록관청의 수리행위로서 금지행위가 해제되는 것으로서 등록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특허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행위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우리 이게 강학상 학문적으로는 등록이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고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대인적 허가라고요. 학문적으로 보면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준 것이라고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아놓고 건축주가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중개업에서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 신고하고 대신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일신전속적이라는 말은 일신,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하는 게 일신전속적이죠. 몸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것이지 상속,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일신전속적입니다. 우리 일반 채권은 다 양도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등록증은 양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이 없어도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당연히 등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허가증, 자격증은 전부 일신전속적입니다.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기속행위는 자유재량행위 반대가 기속. 그래서 이 말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까? 자유재량행위입니까? 건축허가는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민원인들이 건물 못 짓게 공사 못하게 민원이 제기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하면 자유재량행위죠. 못한다 하면 기속행위잖아요. 무조건 허가 내줘야 한다면 기속행위냐고 자유재량행위냐고요? 기속행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허가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단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속행위입니다. 건축허가도.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기속행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격사유에만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한다고요. 지금 중개업소가 너무 많이 아파트 단지 안에 지금 10개나 있는데 또 중개사무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옆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민원 넣고 이렇게 한다고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억 등록 안 해줘도 되는 거, 이거는 시험에 기억 니은 4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등록해주면 안 되겠다는 느낌 들잖아요. 기억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즉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등록 신청한 경우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역시 등록 안 해주고요.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리얼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그런 거는 있더라고. 제가 등록을 한번 거부당한 적이 있었어요. 거부당한 건 아니고 그러더라고. 저 재산세과에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 저 그 왜요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귀찮은 듯이 공무원 옛날에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짓만 하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저기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지정민원과에서 주로 담당하거든요. 지정민원과에서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분증 주보세요 하더라고. 주민등록증 주니까 재산세 안 냈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세금 안 내면 안 해줄 수도 있더라고요. 다른 법령이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그래서 알았어요. 낼게요 하고 내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 같은 거 안 내면 등록 못 할 수도 있어요. 체납 사실이 있으면.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이게 2번 시험에 나왔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다는 말입니다. 제외한다는 말이. 이게 국어적으로 자꾸 따지면 머리 아파요. 어쨌든 소속 공인중개사는 남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만두고 개업하라는 이야기예요.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면 이중소속이니까 양다리 걸치면 상거래 질서에 반하는 거잖아요. 상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나무 밑에 근무하면서 좋은 물건 빼돌려 가지고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중소속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므로 개업하려면 소속되지 말고 그만두고 하라고요. 나무 밑에 있으면서 근무하면서 개업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는 말은. 아니 인터넷에 이런 질문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이 안 되면 개업할 사람은 취직도 하면 안 되냐 묻던데 취직해도 되고 그만두면 된다고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하면 되죠.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제가 대구는 잘 모르겠는데 수도권에는 보면 같은 그 친목회 회원들이 근무하는 그 구역 안에서는 친목회 회칙에 그만두고 실장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1년 안에는 개업 못한다. 다만 전직 사장이 전임에 근무했던 사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친목 회칙이 있어요. 그러면 개업은 법적으로는 개업은 가능하지만 왕따 돼가지고 거의 99%는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걸 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겠어요? 사장들이 물건 다 빼돌려 가지고 가서 개업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끼리 친목 규칙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 친목 규칙이 법적 효력은 없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그거는 뭐 그런 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소속 공인중개사 빼고 나머지 자격증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도 자격증 있으면 개업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물론 안 되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법인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면은 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 된다. 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거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업무 정지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동안은 등록 신청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격사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 등록증은 이를 반납해야 된다. 예를 들면 종전에 부칙 개업공개사, 다시 말하면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다시 등록 신청하려면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 등록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동그라미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가로 안에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밑줄 치시고요.
이것도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 실무수습 몇 개월 받아야 되냐, 나무사무소에 가서 몇 개월, 6개월 근무해야 되냐, 왜 기간은 안 나와 있냐 이렇게 묻던데, 따로 다른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무교육 프로그램 안에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데, 그게 실무교육 지침에 보면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 실무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에는 없지만 교육 지침에. 그래서 제가 실무수습 강의를 담당해 봤어요. 3시간. 뭐 하냐면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계약서 작성 요령 이렇게 3시간씩 강의해요. 그게 실무수습이에요. 그 교육받으면서 계약서 작성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는 작성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작성한다 하고 그냥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게 수습이에요. 따로 뭐 다른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요. 수습이라는 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거는 수습을 해야 되죠. 근무해야 되죠.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우리는 근무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런 거 적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칭에 부동산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23페이지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 서류, 우리 프린터 내드린 2장 프린터에는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 2번 보기 전에 그 19번에 까만 별표 두 번째 별표 시행령을 시행규칙으로 고치라고 했죠.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19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지난주에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은 우리 프린터 2번에 보면 등록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이 아니고 사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고 해야 됩니다. 서류 제출하는 거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거의 다 사본이고요. 그 다음에 반납하는 거는 원본 반납하는 게 많죠. 자격 취소돼 가지고 등록 취소돼 가지고 반납할 때는 사본 반납하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원본 반납해야 되겠죠. 그 외에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원본, 등록증 원본, 물론 등록증이 아닌데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사본입니다. 사본.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되고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접 사본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 서브노트 23페이지하고 그 프린트 2번하고 다른 게 뭡니까? 등록 신청서가 안 적혀져 있죠. 근데 이거는 등록 신청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는. 왜냐하면 등록 신청할 때 당연히 등록 신청서 내야 되죠. 휴폐업 신고하면 휴폐업 신고서 반드시 내야 되겠죠. 서식은.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2번 프린트에는 가급적 줄여놨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라는 말은 안 적어놨어요. 등록 신청할 때 당연히 등록 신청서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반명안판 사진에서 모든 정부 관공서에 들어가는 서류는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전부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어요. 모든 법에서 정부 관공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죠. 반명안판 사진은 3 곱하기 4cm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도 안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 사용 검사 받고 나서도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2달 정도
기다려야 된답니다. 만드는 생령 절차가. 그런 경우는 건축물 대장 없어도 사용검사,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기타법에서는 준공검사 이런 말을 쓰죠. 정화조, 준공검사 이런 말 쓰잖아요.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보죠.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으면 정화조,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아도 소방법은 의제되지 않죠. 소방설비는 소방법은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를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 밑줄 치십시오.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된다. 사용검사 받았으나 아직 건축물 대장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게 공통적 서류입니다. 모든 등록 신청하려는 자의 공통적 서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게 추가로 제출되는 서류가 뭐가 있느냐면 그 가번에 보면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교도소에 갔다 왔는지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는 협회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협회 시도 지부에. 근데 외국인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죠. 외국인 스스로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 서류나 증명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의 경우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입니다. 자,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보정 설정 증명 서류는 미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죠. 보정 설정은 등록 처분 통지 받고 나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 보세요. 56번. 56번에 보면은 보정 설정 시기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설정을 못 한다고요. 56번 프린터. 2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3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분사무소의 경우도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1, 2, 3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보정 설정 시기가.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서류 제출하지 않는다고. 제출할 수도 없어요. 보정 가입 자체가 안 돼요. 보정 가입하려면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돼요. 보정 가입하려면 통지서 가져가야 돼요. 보정 설정하려면. 그래서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하지 않고요. 신원증명서. 제가 옛날에 처음 취직할 때 신원증명서 냈어요. 신원증명서하고 그 인후보정, 그 보정인 2명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신원보정 이런 게 거의 없어졌죠. 예, 신원증명서 제출 안 하고요. 인감증명서도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굳이 아닌데 아니라고 해놓은 것은 왠지 제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또 제출하지 않는 서류가 뭐가 있느냐면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프린트 51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자격증 사본 제출하는 것, 제출하지 않는 게 있죠. 51번 프린터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회사 고용 신고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즉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합니다. 1번부터 3번 51번에. 그렇다면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5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전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출 안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근데 이건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어쨌든 현실이야 어떻게 됐든 법조문에는 제출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4번, 5번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헷갈리니까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고 4번, 5번은 제출합니다. 51번 프린트 형광펜으로 밑줄 좀 치놓으세요. 프린트 처음 받았으니까 밑줄 좀 치놓으시고. 너무 깨끗하면 나무 프린트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지금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축물 내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전부 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축물 내장은 누가 관리해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리하죠. 자기가 직접 보면 되는 거고요. 제출할 필요 없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등록 신청하더라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하려면. 자, 이게 지금 24페이지 수수료 적혀져 있는 게 우리 프린터는 51번에 있습니다. 51번에 있는데 오늘은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것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1번에 수수료 19가지 적어놨으니까 전부 52번이네요. 52번에 19가지 있고요. 그 중에서 3번 밑줄 치놓으세요. 형광펜으로 등록 신청할 때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낸다고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가장 큰 시가 수원시인데요. 수원이 인구가 130만 명 정도 됩니다. 울산보다 인구 더 많습니다. 수원이. 그 수원에 만약에 수원시 영통구에 등록을 하려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되죠.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포항시 남구면 포항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고 남구청장에 등록해야 된다고요. 남구는 조례가 없어요. 시군구 조례라고 해도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포항시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만약에 포항시 남구 이렇게 예시를 하면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만약에 성남시 분당구라고 하면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분당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이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요.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은 별표하십시오. 24페이지 거기에 양가로 5번에 특히 그 오른쪽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해 놓으시고 여기서는 95% 이상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법인의 등록 기준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법인의 등록 기준부터 보겠습니다.